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코스피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아닙니다. 바로 환율 1510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510원을 돌파했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1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업 악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미국 금리, 달러, 환율, 외국인 자금 이동,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시장이 흔들리는지,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지,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 증시를 흔드는지, 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파는지, 왜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약한지, 외국인 매도는 언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위기인지 기회인지까지 진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흐름은 딱 하나예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환율 상승, 외국인 한국 주식 매도, 코스피 하락.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진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하락의 핵심은 실적보다 돈의 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부,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위험하게 주식 안 해도 미국채만 사도 수익률이 높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채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한국, 대만, 인도, 신흥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전자산인 미국채 금리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같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요. 그 결과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 급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3부, 환율이 오르면 왜 외국인이 도망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업종은 환율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환율 1300원일 때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10원이 됐어요. 이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10% 올라도 환율 손실이 15%면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외국인은 달러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죠. 그럼 환율은 또 올라갑니다. 즉, 환율 상승, 외국인 매도, 환율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태예요. 4부,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못 쓸까?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HBM 좋다며?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며? 그런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못 가는 거야?
핵심은 지금은 실적보다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좋은 기업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의 대표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줄일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종목 중 하나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AI 서버 수요, HBM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흐름은 계속 강합니다. 즉 지금 하락은 산업 붕괴보다는 금융시장 충격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5부 2차 전지가 유독 힘든 이유. 그럼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이건 금리 때문입니다.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미래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 할인폭이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고평가 성장주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같은 종목이 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 중국 공급 과잉, 배터리 가격 경쟁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약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난 산업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 실적과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부 셀트리온과 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할까? 바이오 역시 금리에 민감합니다. 특히 적자 바이오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처럼 실제 매출이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높고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환율 상승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업종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흔들리면 같이 조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7부 외국인 매도는 언제 끝날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외국인 매도가 멈추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국채 금리 안정.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글로벌 차금도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 안정. 환율이 최소한 1,500원 아래에서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 공포가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 반도체 수급 회복. 결국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 코스피 분위기도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8부 지금 시장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기업들이 무너지는 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 장기금리 급등, 강달러, 글로벌 자금 이동 같은 금융환경 변화가 핵심입니다. 즉 시장 분위기만 안정되면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 급등 구간, 외국인 대규모 매도 구간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나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계속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리한 몰빵, 비투, 추격 매수 보다는 현금 비중 관리, 분할 접근, 실적 중심 투자가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미국 금리 상승,
달러 강세, 환율 상승, 외국인 매도, 코스피 하락입니다. 그리고 반등의 핵심 조건은 미국채 금리 안정, 환율 안정, 반도체 수급 회복,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600원 가능성은 있을까? 삼성전자 바닥은 어디일까? 지금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 종목은 무엇일까? 이 내용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